자, 이번 시간에는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교과서에 있는 딱딱한 정의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을 한번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 양자역학 시간에 배운 바로는 phi-x는 e2d ikx 플레인 웨이브의 성분으로 적절히 분해할 수 있었는데, 적절히 분해한다는 거는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개수는 우리가 1/√2파를 쓰기로 약속했었고, 그럼 AK를 구하려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데, 그 공식은 똑같이 1/√2파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x, 파이x 해서 e2d 마이너스 ikx를 곱하는 거죠. AK라는 게 phi-x의 e2d ikx 성분이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려면은 거의 인버스 된 컨주게 성분을 곱해서 적분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P는 항상 H바 K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쓰면은 phi-x가 1/√2파이 H바 dP, IP, e2d I, px over h바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도 IP가 1/√2파이 h바 dP, px, e2d 마이너스 IPX over h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진짜 성립하냐? 그럼 여러분 다들 해보는 게 하나씩 있는데, phi-x가 e2d ik0x일 때 ak가 뭐 나오냐 한번 다들 한 번씩 계산해 보죠. 공식을 집어넣으면 1/√2파이 dx e2d I k0x e2d 마이너스 ikx, 이게 잘 정리하면은 e2d I k0 마이너스 kx가 나오죠. 근데 이 값을 구하기가 처음 이게 뭐지? 처음 보고 다들 이게 뭐지? 생각을 하죠. 사실 이걸 이게 뭔지는 이제 외우진 않고서는 바로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답이 뭔지는 유추할 수 있죠. 답이 뭔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는 요놈을 비교해 보니까 AK가 델타 펑션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AK가 뭐에 비례하냐면 델타 K-K0에 비례해서 K가 K0일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 때는 0이 돼서 0이 되면은 이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앞에 개수까지 고려해주면은 답이 이 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답을 외우지 않고는 사실 보이기가 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다른 공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공식이 뭐냐면, 사실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어떻게 구하냐면 1/√2파이 dx, phi-x, e2d ikx인데,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마이너스 파이 오버 dk, 파이 오버 dk까지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걸 먼저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이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증명을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ux라는 함수가 두 가지 성분밖에 없다 해요. 이렇게 개수는 ak1, ak2. 그러면 ak1을 구하려면은 사람들 다 똑같은 생각하겠죠. 뭘 하겠냐면은 ux에다가 e2d 마이너스 ik1x를 곱해요. 그러면 우변은 ak1
플러스 ak2 e to the I k2 마이너스 k1 x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적분을 해요. 적분 구한 마이너스 L 오버 2부터 L 오버 2까지 하면은 dx 플러스 a k2를 e to the I k2 마이너스 k1 x dx를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은 이미 상수니까 L ak1이죠. 그래서 L에 비례한 양인데 이 양은 보니까 오실레이트 하는 함수가 있고 그거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실레이트 하는 함수의 파장보다 이 적분하는 구간이 아주 커버리면은 이 양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항은 L에 비례한데 이 항은 그에 비해서 아주 작아지겠죠. L이 아주 커지면. 그래서 L이 아주 크면은 L이 뭐보다 크냐면 2파이 오버 K2 마이너스 K1 이게 파장이죠. 보다 아주 크면은 AK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 오버 L UX to the minus IK1X dx랑 거의 비슷하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수학자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자 입장에 생각을 하면은 L이 크기만 하면 되는데 L이 크면 좋은 건데 또 L이 크면은 계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L의 미니멈이 뭔지를 찾아봐요. L의 미니멈은 그럼 사실 뭐냐면 이 항이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항이 0이 되면은 적분 구간이 이 오실레이트 하는 성분의 파장이랑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 오실레이트 하는 함수를 적분하면은 딱 0이 되니까 이 근사도 사실 필요 없고 exact하다고 할 수 있겠죠. L이 L 미니멈일 때 그 L 미니멈이 뭐냐면 2파이 오버 K2 마이너스 K1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면 2파이 오버 델타 K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각 선분들끼리 K1, K2가 있는데 이 둘의 이제 샘플링 간격이 K2 마이너스 K1이죠. 그러면 적분 구하는 2파이 오버 델타 K 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돌아오면은 파이 x는 아까 이거였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점점점 ak e to the ikx dk 플러스 ak 플러스 dk e to the I k 플러스 dk x 점점점이죠. 그럼 얘도 여러 가지 k 성분이 있는데 그 샘플링을 보니까 k를 어떤 간격으로 샘플링했냐면 k 샘플링이 dk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k를 얻고 싶으면 ak만 얻고 나머지 성분 다 버려버리고 싶으면은 이걸 똑같이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 L 오버 2부터 L 오버 2까지 적분할 건데 다른 항들은 다 0으로 만들고 얘만 살리고 싶으면 L은 파이 오버 DK면 되는 거죠. 그쵸? L 오버 2가 파이 오버 DK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리에 트랜스폼의 경우에도 인버스 K가 이제 연속적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필요 없이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파이 오버 dk부터 파이 오버 dk까지만 이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정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때나 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면요. 저희가 왜 이 정의를 쓰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를 쓰냐면 사실 우리가 다루는 파이x는 대부분 피지컬한 함수예요. 피지컬한 함수라는 게 뭐냐면 파이x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거예요. 파이x가. 그쵸? 그럼 dk가 아주 작을 때는 파이 오버 dk를 무한으로 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거기서는 이 적분하는 게 이미 0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파이가 피지컬한 펑션일 때는 우리가 이 일반적인 정의를 쓰면 잘 풀려요. 문제가.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파이 x가 e to the ikx일 때를 보고 싶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이나 무한대에서 0이 되지 않는 성분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의를 쓰는 것보다 이 정의를 쓰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풀려고 했던 문제를 풀려보면 일단 우리 공식을 다시 쓰고 공식은 이제 1 over root 2 by 마이너스 파이 오버 dk부터 파이 오버 dk까지 dx 파이 x e to the minus I kx가 이제 우리 새로운 정의였죠. 그럼 파이 x가 e to the I k0 x면 그럼 ak는 이 양이죠. 이 양인데 우리가 이제 가정한 게 뭐냐면 k가 샘플링이 dk 간격이에요. k가 뭐 k0 플러스 k0일 수도 있고 뭐라 되지? k가 k0일 수도 있고 k0 플러스 dk일 수도 있고 k 플러스 edk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이하도 되고 그러면 k가 k0일 때는 ak가 뭐가 되냐면 k가 k0일 때 ak는 뭐가 되냐면 그냥 이걸 1을 적분하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보면 이거는 루트 2파이 오버 dk가 나오겠네요. 그쵸? 두 번째 k가 k0가 아닐 때는 그러면 이 양이 e to the I dkx 곱하기 정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파이 오버 dk부터 파이 오버 dk까지 적분하면은 무조건 0이 되는 함수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무조건 0이 되는 함수예요. m이 정수면. 그래서 0이 되겠다. 그럼 정리하면은 ak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실 지금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k가 샘플링 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 아니면 0이죠. k가 k0일 때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0이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잘 보면은 자 샘플링이 dk인데 높이가 dk분의 1인 함수이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델타 펑션이에요. 그쵸?
이게 DK가 0으로 가는 리밋이면은 이게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되면 델타 펑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델타 펑션의 정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AK는 뭐냐면 사실 루트 2파이 델타 펑션이다. 델타 K 마이너스 K0이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집어넣어 보면은 원래 정의에 집어넣어 보면 파이 x는 루트 1 오버 루트 2파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k ak e to the ikx인데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루트 2파이 지워지고 남는 거는 dk 델타 k 마이너스 k0 e to the ikx 이거는 e to the i k0x죠. 그래서 검산도 돼요. 오케이. 사실 이러면 끝난 거고 이가 뭐냐면은 파이 x가 피지컬한 펑션이 아닐 때도 이 정의를 쓰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럼 파이 x가 델타 펑션일 때는 어떡하죠? 이거는 이제 피지컬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는 다 0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정의를 써도 돼요. 그러면 AK는 이건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냥 1 오버 루트 2파이죠. 그래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플레인 웨이브의 조합인데 그런데 플레인 웨이브들이 웨이트가 다 똑같았어요. K에 관계없이 이게 다 1 오버 루트 2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가 모든 플레인 웨이브 성분이 동등하게 더해지면은 그게 델타 펑션이라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예시를 들면은 디프렉션 리밋 예를 들어 포인트 소스를 만들려면은 포인트 소스는 사실 뭐냐면 여러 가지 평면파를 모든 방향의 평면파를 다 이게 더하면은 포인트 소스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소스가 되는데 우리가 렌즈 두 개를 두면은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렌즈 밖으로 나가서 못 얻고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만 이제 다시 한 점으로 모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게 에어리 디스크죠. 이게 다른 말로는 디프렉션 리미티드 포인트 소스. 그래서 광학 겸비형이 이제 분해능에 한계가 있는 게 하나의 예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